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단 한 줄의 계약 조항이 거대 방송사를 뒤흔들고 한 명의 창작자가 판을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합니다. 법원의 결정, 여론의 역전, 그리고 시즌 2라는 대반전까지 이어진 이 이야기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그 시작점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꽃 야구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인용. 이 한 줄의 판단은 업계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절차와 권위를 앞세운 법원의 판단 앞에서 많은 이들은 승부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론 역시 같은 방향으로 흘렀고 장시원 PD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장시원 PD는 34화와 35화를 연이어 공개하는 선택을 합니다. 금지된 콘텐츠를 공개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무모한 폭주처럼 보였지만 이 행동은 이후 모든 국면을 바꾸는 기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감정적 대응, 기행, 자폭이라는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해석 뒤에는 다른 층위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과 권위를 믿는 쪽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창작자의 선택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의 공개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물러서지 않았고 준비된 카드가 남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동시에 이 결정은 팬덤의 감정을 단번에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분노와 연대, 그리고 플랫폼으로의 집중이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이 흐름은 이후 전개를 지탱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송사고나 일탈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팬덤을 결집시키는 리더십의 실행이었고 한국 방송 역사에서 보기 드문 정교한 불복의 형태였습니다. 왜 그는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법원 결정 직후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을까요? 그 답은 곧 드러납니다. 계약서 구석에 묻혀있던 단 한 줄. 아직 터지지 않은 법적 지뢰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폭풍 전야였고 다음 국면을 향한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전의 핵심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JTBC와의 계약 과정에서 거의 주목받지 않았던 한 장의 문서와 낡은 USB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법정에서 싸움의 구도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대기업 방송사의 법무팀, 수십 쪽에 달하는 소송 서류, 그리고 업계 관행이라는 이름의 관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는 창작자 한 명과 소수의 법률 대리인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관측은 결과를 예측했고 이 싸움은 힘의 차이로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기의 흐름은 단 한순간에 바뀝니다. 장시원 PD 측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 별다를 것 없어 보이던 계약서 속 한 문장이 법정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창작적 구조에 대한 원저 작권은 개발자 장시원에게 귀속된다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권리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JTBC가 주장해온 공동개발 논리의 근간을 정면에서 무너뜨리는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만약 창작 구조의 원저 작권이 장시원에게 있다면 프로그램의 실질적 주체는 방송사가 아니라 개인 창작자가 됩니다. 이 순간 프레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법정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은 곧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JTBC가 주장한 권리는 성과에 대한 통제였지만 그 문장은 출발점 자체가 장시원에게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누가 방송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소송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수준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우연히 등장한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조항이 2022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회의 기록, USB에 담긴 자료, 그리고 일관된 문서 흐름은 장시원이 최소 2년 전부터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설계였습니다. 그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했고 그때를 대비해 가장 핵심적인 무기를 계약서 한 줄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한 줄은 법적 프레임을 통째로 뒤집는 지뢰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싸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대 방송사 대 개인이라는 구도가 아니라 계약과 권리의 해석을 둘러싼 정면 대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는 법원의 1차 판단 이후에도 물러서지 않았는가? 왜 이 카드를 그 시점까지 드러내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다음 단계에서 명확해집니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프레임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장시원 PD는 싸움의 무대를 한 단계 더 확장합니다. 그는 이 분쟁이 단순히 판결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가르지만 콘텐츠의 생산은 법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그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꺼내든 다음 카드는 감정도 주장도 아닌 숫자였습니다. 공개된 수익 데이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단독으로 업로드된 콘텐츠가 기록한 수억 원대 매출. 이 숫자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배제했던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방송사가 없으면 콘텐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기존의 논리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장면이었고, 동시에 대중에게는 강력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보다 직관적인 수치는 훨씬 빠르게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진정한 공동 제작이었다면 왜 그 수익 구조는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았을까요? 왜 수익 모델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정산 구조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까요? 이 의문은 곧 도덕적 문제로 전환됩니다. 법적 분쟁이라는 차가운 프레임은 희미해지고 대중의 인식은 갑과 을의 이야기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여론의 방향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흐름을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콘텐츠는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익 데이터는 판사에게는 참고 자료일 수 있지만 대중에게는 정당성과 실력의 증거가 됩니다. 누가 옳은가라는 질문은 점차 누가 더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법적 판단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국면에서 주도권은 방송사가 아닌 창작자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계약서의 문장보다 조회수와 반응을 먼저 보기 시작했고 댓글과 분석 영상들은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콘텐츠의 주인은 자본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승부는 법정 밖에서 상당 부분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여론이 장시원 PD 쪽으로 기울고 시장의 신뢰가 쌓이던 바로 그 타이밍에 그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것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끊어내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생존을 위한 타협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5억 원대 수익 공개 이후 대중의 시선은 단번에 한 지점으로 쏠렸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이 콘텐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장시원 PD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시즌 2 전면 리셋, 출연진 전원 교체, 포맷 대대적 변경, 그리고 방송사와의 결별 선언.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는 스스로 성공의 기반을 허무는 자충수처럼 보였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혼란과 반발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법적 전략이었습니다. 기존 포맷과 출연진을 유지할 경우 유사성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장시원 PD는 그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유사성의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추가 소송의 명분을 사전에 제거한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보면 전략적 단절, 즉 리스크 절단에 해당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예능 콘텐츠에서 포맷을 전면 수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팬덤 이탈 가능성, 브랜드 가치 하락, 수익 불확실성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존의 자산을 지키는 대신 미래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일부 팬을 잃더라도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IP의 독립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새 출발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창작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동시에 방송 시스템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플랫폼에 속하지 않아도 콘텐츠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방송사의 보호막 없이도 창작자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장시원 PD는 이 질문의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시즌 2는 JTBC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설계되었고, 이는 기존 질서와의 명확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더 이상 방송사의 외주 PD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판을 설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앞선 국면에서 쌓아올린 신뢰와 데이터,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리셋한 이 순간은 퇴각이 아니라 다음 국면을 향한 진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멈춘 이후에도 이어진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신뢰의 축적은 이 사건의 성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다음 국면에서는 콘텐츠보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방송은 멈췄습니다. 촬영 현장은 조용해졌고 카메라는 꺼졌으며 외형상 프로젝트는 정지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예상 밖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스태프와 출연진의 통장에는 약속된 급여가 그대로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급률은 100%를 유지했습니다. 컨텐츠가 멈춰도 사람에 대한 책임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장시원 PD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정비를 떠안는 것은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부담을 감수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법정 싸움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리더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자본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장시원 PD와 JTBC의 차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한쪽은 계약과 통제를 앞세웠고 다른 한쪽은 사람과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출연진과 스태프를 향한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 그 소문들은 방송사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장시원 PD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함께 일한 사람들을 지켰고 이 선택은 업계 내부에서 강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습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기술과 포맷은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평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장시원 PD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새로운 포맷이나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장시원과 함께하면 최소한 책임에서 버려지지는 않는다는 신뢰, 이 보이지 않는 자본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신뢰는 이후 더 뛰어난 인재를 끌어들이는 힘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콘텐츠의 질과 지속성을 결정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이 싸움은 프로그램 하나의 존폐를 넘어섰습니다. 어떤 리더가 위기 속에서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는가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평가는 숫자와 계약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신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수를 어떻게 두느냐였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시선이 다시 바뀝니다. 법원도 방송사도 아닌 시장과 팬들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국면, 그리고 그 판결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흔들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법정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부터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삭제 직전까지 공개되었던 불꽃야구 35회는 100만 회를 훌쩍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많은 댓글과 분석 영상, 커뮤니티 토론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기의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이 내린 하나의 판결이었습니다. 누가 이 콘텐츠의 주인인가에 대한 집단적 판단이었고 그 판단은 계약서가 아니라 스토리와 진정성을 기준으로 내려졌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된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누가 돈을 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영혼을 갈아 넣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문장 하나하나가 승부를 가르지만 시장에서는 신뢰와 서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대중은 이미 장시원 PD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일시적인 동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흐름을 무시한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은 시대의 변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방송사는 자본만으로 컨텐츠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팬덤은 감시하고 커뮤니티는 기억하며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조회수와 반응 데이터는 더 이상 참고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언어를 누구보다 먼저 이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미래로 이동합니다. JTBC는 역설적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시즌2가 성공하면 기존의 브랜드는 명분과 주도권을 동시에 잃게 되고 그렇다고 다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는 이미 약해졌고 여론은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시원 PD는 더 이상 외주 제작자가 아닙니다. 그는 IP를 보유한 창작자이자 팬덤과 데이터를 동시에 거느린 하나의 미디어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튜디오 설립, 플랫폼과의 직접 협상, 그리고 완성된 콘텐츠가 아니라 브랜드 파워를 들고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위치. 이것은 기존 방송 구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창작자의 모습입니다. 선택지는 넓어졌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의 승리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 됩니다. 권력은 이제 어디에 있는가? 시스템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창작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약서 한 줄은 법정을 흔들었고 시장의 반응은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익숙한 포맷과 과거의 성공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야구를 설계한 선택은 퇴각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향한 진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프로그램의 분쟁이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가 플랫폼을 넘어서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즌2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시원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모든 창작자에게 남겨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 판을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답, 그 답은 이미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물러나 전체 판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분쟁이나 한 PD의 개인적 승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PD와 JTBC의 충돌은 한국 콘텐츠 산업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구조 자체에 균열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송사는 플랫폼을 소유했고 플랫폼은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방송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것이 되었고 창작자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속품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일은 드물었고 설령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궤적을 그렸습니다. 장시원 PD는 시스템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신 그 시스템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이용해 반격했습니다. 법을 부정하지 않았고 계약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냉정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계약서 한 줄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선택은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사보다 법을 더 믿었고 법보다 시장을 더 정확히 읽었습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시장 반응이 이를 증명합니다. 조회수와 댓글, 분석 영상과 커뮤니티 담론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자본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대중은 법률 문서를 읽지 않지만 진정성과 일관성에는 즉각 반응합니다. 장시원 PD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숨기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사는 대중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계약, 그 이전의 기획 과정, 그리고 분쟁이 터진 이후의 대응까지 모든 선택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계해온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이 점에서 장시원 PD는 단순한 제작자가 아니라 자신의 콘텐츠와 커리어를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관리해온 전략가에 가까웠습니다. 이 전략은 시즌2 리셋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은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는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향해 있었습니다. 기존의 것을 유지한 순간
법적 리스크는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자유를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시즌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다른 참작자들에게도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반드시 방송사에 속하지 않아도 콘텐츠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IP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창작자가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시원 PD가 쌓아온 신뢰, 팬덤, 데이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JTBC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송사의 권위와 관행이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막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방송사와 창작자의 관계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의 문구나 권리의 귀속 구조,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대우가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장시원이 등장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결국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콘텐츠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인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플랫폼이었다면 지금은 점점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플랫폼 위에 올라서는 콘텐츠의 힘은 결국 창작자의 선택과 책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시즌2는 이 변화의 첫 번째 실험장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포맷, 새로운 인물,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제작 구조. 이 모든 요소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장시원 PD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신뢰를 전면에 내세워 다음 단계를 선택했습니다. 이 용기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자산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장시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가 이 선택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즌2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그 파급력은 특정 프로그램을 넘어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균열이 생긴 구조는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신뢰라는 점입니다. 계약서로 묶을 수 없는 것, 숫자로 즉시 환산되지 않는 것, 그러나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자산. 장시원 PD가 선택한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이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이 단순한 원칙이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는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플랫폼은 늘어나고 경쟁은 치열해지며 창작자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창작자는 더 이상 선택받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단 한 줄의 계약 조항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누가 이 시장의 주인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